네이버의 갑질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내 실력을 키우자. 여러분, 단군 이래 가장 돈 벌기 좋은 시대, 가장 배우기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의 부수입을 위해 왜 블로그를 선택을 했었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지금 당장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솔직히 그때 월급 외 부수입을 만들고 싶었는데 맞벌이에 육아와 가사까지 했었고 늦가기 대학생으로 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계속 찾았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였었는데 사실 네이버 블로그를 택했던 건 조금 재미난 일화가 있었어요. 2015년보다 앞서서 한 3년쯤? 그러니까 2012년에 헬로우 드림이라고 재택 알바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마 블로거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접해 보셨을 겁니다. 12년 그 당시에는 퍼스트 드림인가? 아마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12년도에 그 재택 알바에 순간 좀 혹해서 그 당시에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진짜 꼬깃꼬깃 넘는 돈 다 털어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죠. 보기 좋게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아예 쳐다도 안 봤다가 3년 뒤인 15년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재택 알바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인플루언서가 되고자, 나도 파워블로거 한번 되보자, 이런 각오로 시작을 했었죠. 사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후회는 1도 없습니다. 그렇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지난 6년 동안 앞만 보고 쭉 달려왔는데요. 최상의 자리도 찍어보고 반대로 지독한 적품질도 2번이나 경험을 했었고 높은 방문자 수도 경험해보고 수익도 최고치를 계속 경신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했던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네이버 블로그의 가장 큰 강점은 재밌었어요.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건 지금의 제가 네이버 블로그의 인플루언서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직장을 다니면서 블로그 활동을 병행했던 2015, 16, 17년 그때도 똑같이 재미를 느끼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어보는 그런 경험, 그리고 블로그 지수를 향상을 시켜서 점점 더 위로 올라가는 재미까지. 내가 열심히 영혼을 갈아서 진짜 좋은 내용으로 포스팅을 해도 노출이 잘 안 될 때도 물론 있습니다. 형편없어 보이거나 진짜 성의 없어 보이는 그런 다른 포스팅이 내 영혼을 갈아 넣은 그 포스팅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걸 보면 진짜 맥이 탁 풀리기도 하죠. 블로그 집어치우고 싶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나름의 분석을 했어요. 대체 얘가 왜 노출이 안 됐을까? 이유가 뭘까? 분명 이게 사람이 일일이 서열을 매기는 게 아닐 텐데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런 생각으로 남들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까지도 직접 다 테스트를 해보고 연구하고 분석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서서히 블로그가 위로 올라가는 게 보였고 그 자체에 아주 큰 희열과 재미를 느꼈던 거죠. 자,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진짜 재미가 있는 건 우리나라의 인플루언서 시스템은 여전히 네이버 블로그가 강세예요. 단순하게 티스토리 블로그랑 비교만 해봐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님은 키워드나 글 쓰는 실력을 보면 네이버보다는 티스토리를 했다면 날아다녔을 것 같다, 이런 말을 자주 들어봤어요. 근데 그건 약간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특정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경험하고 혹은 대중들보다 더 먼저 다양하게 경험해보는 그 자체에 큰 희열이나 재미를 느껴요. 그런 제가 티스토리를 했다면 아마도 외로움에 사무쳐서 오래가지 못하고 금방 포기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니까 티스토리 블로거분들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네이버로 대거 이동을 했어요. 이유는 심플한데요. 순수하게 티스토리 광고 수익만 바라보고 쭉 하기엔 벽이 일단 너무 높고 그분들이 말하길 재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티스토리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활동에 집중을 하려고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티스토리가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를 훨씬 더 선호하더라라는 거죠. 글을 내가 아무리 잘 쓰고 사진을 아무리 잘 찍어도 그냥 단순히 티스토리 블로그이기 때문에 어떤 그 광고 집행 포스팅에서 그냥 제외가 되더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네이버의 어떤 갑질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기도 해요. 한번 직접 해보세요. 검색을.
광고 포스팅이 집행이 필요한 대부분 키워드의 노출 결과에는 티스토리 블로그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네이버 블로그나 카페만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어쩌라는 거냐? 블로그를 하세요. 네이버 블로그를. 네이버는 계속 컨텐츠를 정화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물론 속 터지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멀리 보자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신누락 관련된 게 참 많거든요. 진짜 뭐 아주 많은데 재미있는 건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순수하게 정보와 경험을 막 가득 담은 개인 글을 진짜 오랜만에 3개 발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2개를, 무려 2개를 그냥 진짜 아무 이유 없이 웹문서로 보내버리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런 갑질을 똑같이 지금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점에서 네이버 근데 진짜 짜증나네. 때려쳐야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과 이걸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지? 얘는 왜 누락시켰을까 하면서 이유를 계속 파고들고 대처 방안을 스스로 마련을 해보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이렇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당장 한 달, 1년 뒤에 내 모습이, 내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점은 깔 거 블로그 노출 당장 지금 좀 잘 안 되고 방문자 수 좀 안 나오면 어때요? 블로그를 통해서 내 글쓰기 실력이 늘어나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안고 갈 수 있는 정말 큰 내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떻죠? 완전히 우리 삶이 SNS에 점령당했어요. 파급력 자체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걸 다르게 보면 내 글쓰기 능력, 내 문장력이 좋아지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나게 내 큰 자산이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과 SNS가 보급되기 전에는 우리 세대가 지금 학교를 다녔을 때 그 당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딱히 국어 논술 시간 혹은 반성문 그런 걸 제외하고는 내가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은 없을 거예요. 근데 블로그를 하지 않는, 즉 SNS를 하지 않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때 그 학창 시절 그때처럼 딱히 글을 쓸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 블로거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계속 문장력을 키워나갈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그 문장력이라는 스킬은 한번 갖게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몸으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큰 자산이고 내 재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의 결론. 글쓰기 자체가 SNS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내 자산이 된다. 평생 어디 가서든 200% 활용할 수 있는 내 강력한 무기가 된다. 그러므로 가장 쉽게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를 더 깊게 파보시고, 혹시 아직 시작을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당장, 내일 아니고요, 지금 당장 영상 끝나고 나서 바로 첫 포스팅을 해보세요. 자, 5년 뒤에 세수하면 이병헌처럼 되지 말라는 거 없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의 갑질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내 실력을 키우자. 그 성장의 과정을 인내와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한번 즐겨보는 겁니다.